네, 안녕하세요. 토삼입니다. 네. 이번 승무패 2월이 됐는데, 제가 어제 영상을 올리려고 하다가 좀 생각할 것도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좀 영상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죄송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요.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서 영상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 브랜드포트 에버턴부터 보기 전에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승부패에 있어서 빅식스에 관한 저의 생각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 보통은 이런 6개의 팀이 동시에 승리를 거두는 라운드가 정말 없습니다. 네, 정말 없고, 뭐 예를 들어서 한 팀이 패배를 한다라고 하면 승점 3점을 잃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승부를 한다라고 하면 승점 마이너스 1점이라고 일단은 이렇게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6개 팀 중에서 제가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이 6개 팀이 한 라운드당 잃는 승점이 평균적으로 최소 3점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2점 잃을 때도 있고 1점 잃을 때도 있지만 그건 굉장히 극소수고, 최소 3점은 잃는다라는 저의 철칙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살려주고 한번 가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참고를 해주시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브랜드포트 하기 전에 일단 저는 맨유 경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는 맨유 경기를 과감하게 이변을 보겠습니다. 이거 저는 맨유의 패배로 봅니다. 이거가 아마 지금 사우스햄튼인가요? 어쨌든 그 팀이랑 하는데, 사우스햄튼이 맨유를 마지막으로 홈에서 이겨본 기억이 제가 알기로는 그 2003년에 마지막입니다. 홈에서 이긴 게. 그렇기 때문에 맨유에 지금 받고 있는 배당이라든지 뭐 직전에 리버풀을 잡고 왔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맨유가 이번 경기에서 패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런 느낌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승무패에 맨유가 안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갖고 있긴 한데, 어쨌든 맨유의 패배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브랜드포트 에버턴 경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경기가 브랜드포트가 굉장히 유리해 보이는 경기예요. 맨유를 홈에서 4대 0으로 이기고 왔고, 에버턴은 지금 현재 너무나 망가져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뭐 제가 보기에는 브랜드포트 매 경기 2점씩 넣고 있는데, 에버턴은 직전에 홈에서 마저도 노팅엄 승격팀한테 비기고 왔기 때문에 이 분위기가 거의 이제 망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브랜드포트가 받고 있는 배당은 1.85인데 상당히 좀 높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1번 경기 지금 현재 이변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이게 정배 투표율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회차 전에 2개의 회차에서 연속으로 2개의 정배 투표율이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21년도 40 몇 회 차부터 지금까지 30 몇 회 차인가 40 몇 회 차부터 지금까지 이 정배 투표율이 3번 연속으로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를 배당과 그리고 그런 패턴을 통해서 저는 에버턴의 패배가 없다라는 느낌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만약에 브랜드포트 승이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냥 본인의 생각대로 승으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브라이턴 리즈인데, 사실 이 경기는 제가 나오기 전부터 전 회차부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제가 여기가 5연속 승리가 나오긴 했어도 6연속 승리는 없었다, 이번에서. 그래서 저는 이건 무조건 갑니다. 승업다를 배제를 했고요. 그래서 리즈 사이드로 보고 있긴 한데, 지금 리즈랑 브라이턴이 솔직히 돌풍의 주역들이거든요. 2승 1무씩을 기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배당 차이가 좀 많이 크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리즈에게 3.75라는 배당이 조금은 너무 높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무승부와 배당이 거의 흡사하다라는 느낌을 살려본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겠다. 왜냐면 브라이턴이 또 리즈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줘 왔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개인적으로 저는 그냥 잠시만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경기에서 리즈 쪽으로 좀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걸 안 켰네. 오케이,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1번과 2번의 같은 경우에 무패 라인을 보고 있고요. 단통으로 본다면 무승부 쪽을 그래도 생각을 하고 싶은 경기입니다. 하지만 무패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3번이 첼시랑 레스터인데요. 사실 이 경기는 이제 제가 패턴에서 무업다를 일단 잡아놓고 가는 경기이긴 합니다. 3연무가 이 라인에서는 딱 3번밖에 뜨지 않았다, 5년간. 그렇기 때문에 무업다를 일단 배제를 했는데, 일단은 레스터가 지금 현재 분위기가 너무 망가져 있습니다. 레스터가 직전에 이제 뭐 컵 경기도 뛰고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컵 경기를 뛰고 아니네요. 어? 잠시만요. 맞네요. 컵 경기를 뛰고 왔는데 이 뭐 스토크포트 카운티 뭐 어쨌든 이 팀이랑 연장까지 갔고 또 승부차기 해가지고 겨우 이기고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아무리 첼시가 리즈랑 아니 이제 리즈한테 지고 토트넘한테 비기고 뭐 이런 식으로 뭐 흐름이 별로 안 좋다고 한들 쿨리발리 선수가 못 나온다고 한들 레스터의 지금 현재 이런 분위기를 못 잡을 거라는 생각은 좀 버려두고 싶다라는 느낌이 너무 강하긴 한데 사실 이거 모두가 느끼기에도 다 첼시라고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무승부를 배제하고 승패 라인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레스터가 너무 못하다 보니까 다 첼시로 몰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긴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메뉴가 승부패에 안 들어온 이유가 그냥 메뉴의 승이었다면 승이기 때문에 그리고 카세미루가 아마 그 경기부터 오늘부터 이제 경기를 뛰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메뉴가 이기게 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빅식스에 대한 고찰 누군가는 부러진다. 근데 리버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전 맨시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긴 어쨌든 첼시 아니면 뭐 첼시도 그 중에 하나에 포함이 될 수도 있다. 너무나 폼이 안 좋기 때문에 레스터 아무리 안 좋은 레스터 폼이라도 레스터가 이변을 터뜨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입장이라서요. 그래서 일단은 3번은 승패로 일단은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은 맨체스터 시티 대 크리스탈 팰리스인데 제가 이 경기를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그리고 레스터가 지금 제가 이게 이변을 좀 보고 싶은 이유가 21년도부터 3연패가 없어요 리그에서. 근데 지금 2연패 중입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제 4번에 맨체스터 시티 대 크리스탈 팰리스가 사실 제가 직전에 크리스탈 팰리스를 되게 감명 깊게 봤습니다. 왜냐면 에스턴 빌라랑 했었나요? 그때 에스턴 빌라를 경기력이 일단 말도 안 되게 너무 선수들의 탄력이 말도 안 된다. 특히 자아 선수라든지 뭐 아이유 선수인가요? 그 공격수. 그 선수의 활동량이라든지 뭔가 전방 압박을 한다든지 2대1 패스를 주고 받는다든지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가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점유율을 가져가진 않고 한 두 줄 수비를 세운 다음에 한방 카운터 어택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뭐 저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축구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웬만큼은 다 경기를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직전에 크리스탈 경기를 보신 분들이라면 분명히 크리스탈에 이기진 못하더라도 무승부까지는 솔직히 노려볼 만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경기인데 배당이 지금 어떤 배당을 받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체스터 시티가 1.10을 받고 무승부에 6.40이라는 배당을 매겨요. 저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무승부에 대한 기대치도 굉장히 높은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6.40이라는 배당이 지금 사실상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맨체스터 시티는 일단 승을 그냥 보고 있고요. 저는 다득점 2.5 이상 그러니까 3대0 이상의 승리도 좀 바라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게 의외로 골이 빨리 터진다면 맨체스터 시티가 충분히 대승을 거둘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4번은 승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빅시스 중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맨체스터 시티는 배제를 했고 리버풀은 이 경기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리버풀은 배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가 첼시, 아스날, 토트넘 이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세 팀 중에서 이변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일단은 하고 있는 부분으로 말씀을 좀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5번 경기가 엘체 대 소시에다드인데 사실 이 소시에다드라는 팀이랑 엘체라는 팀이 지금 소시에다드가 상대 전적에서 엘체한테 4연승을 거두고 있긴 하지만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현재 흐름 자체에서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엘체랑 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굉장히 불안한 경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경기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다만 엘체의 승은 좀 생각을 배제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여기 지금 제가 24개의 픽을 모았는데 6분밖에 일단 엘체의 승을 보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 있어서 이거는 엘체의 승은 좀 배제를 하고 싶다라는 느낌입니다. 이게 6표짜리가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뭐 에버턴의 승을 본다든지 뭐 레스트의 승을 본다든지 이런 분들의 픽과 거의 흡사한 투표수를 받고 있는 건데 엘체의 그 기대감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5패면 충분히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경기라서요. 그래서 무패로 막으면 확실하게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제 5번 경기가 좀 불안해요. 사실 원픽으로 가져가기엔 좀 많이 불안한 경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금액이 된다면 무패로 가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아스날 풀럼을 말씀을 좀 드려볼 건데, 이 아스날이 굉장히 흐름이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고, 풀럼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번 승격팀 중에서 가장 돌풍을 일으킬 팀 중에 한 명으로 한 팀으로 뽑자면 저는 풀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번 라운드에도. 근데 이제 풀럼이 축구를 보니까 굉장히 잘 한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분명 근데 그런 생각이 듦에도 불구하고 아스날 쪽으로 좀 생각이 많이 드는 경기인 이유가, 아스날이 굉장히 잘해요. 이번 시즌에 제가 본 20개의 팀 중에서 가장 조직적으로도 축구를 굉장히 잘하고, 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잘 안 드는 경기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스날 홈에서 풀럼이 단 한 차례도 이겨보질 못했어요. 15전 10승 5무일 겁니다. 그러니까 아스날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풀럼을 잡아왔다. 굉장히 홈에서 좋은 결과를 항상 냈었다 이건데, 사실 이 경기는 제가 풀럼의 승까지는 생각을 안 하려 합니다. 왜냐면 저는 또 이런 철칙을 갖고 있어요. 승격팀이 빅6 홈에 가서 승리를 그렇게 잘 거두지 못한다. 이거는 제가 2010년도부터 쭉 찾아봤었던 결과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딱 2번인가 3번밖에 없을 겁니다. 홈에서 패배를 했던 경우가. 근데 지금 현재 흐름이 너무나 좋은 아스날이 풀럼을 상대로 패배를 한다라는 건 사실상 좀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지금 풀럼한테 매겨진 8.8배당이라는 배당이, 풀럼의 그 경기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무승부까지는 좀 생각을 해봐도 되는 경기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좀 불안한 게 있다면, 일단은 풀럼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 패턴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패턴에서 무 없다가 패턴이 있어요. 일단 3연무라는 패턴이 이 라인에서는 5년간 단 2번밖에 나오지 않았던 패턴이라서 3연무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한다면 무겁다가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 아스날 경기는 좀 지우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복수픽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여기서 이제 추릴 겁니다. 그거는 좀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추릴 거니까 제가 이제 더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풀럼의 승을 가져가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냥 무승부까지만 바라보고 싶다라는 느낌?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풀럼의 첫 승을 아스날한테 한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풀럼의 뭐 현재 상태가 그렇게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근데 다만 이제 풀럼이 직전에 그 크루웰리 그 컵 경기에서 크루웰리라는 팀한테 2대0으로 지고 왔어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분명히 아스날한테도 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배당도 1.21이라는 건 배당을 보니까 좀 많이 의심스럽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듭니다. 솔직히 말하면. 핸디도 1대까지 걸려 있는 거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애매하다라는 느낌이 너무 강하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지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드는 경기입니다. 6번은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이제 7번 라요 대 마요르카 경기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건 라요 사이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라요랑 마요르카를 딱 비교를 해봤을 때, 라요가 홈에서는 그래도 마요르카를 상대로 꽤나 좋은 전적을 내주긴 했었습니다. 근데 뭐 최근 들어서 그런 거지 뭐 압도적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두 팀의 마요르카가 홈에서 나름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건 맞는데, 다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두 팀의 상대 전적에서 보면 20전 중에서 무승부가 딱 3번밖에 없었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좀 조사를 해보니까 라요가 마요르카를 상대로 홈에서 3연속 같은 결과를 또 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승부 라인이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추려야 되는 건지도 솔직히 감이 잘 안 옵니다. 그리고 7번에서 제가 갖고 있는 패턴은 작년 36회차부터 2연속 패배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어지고 그 다음에 패가 이어지는 이 두 개의 2연속 패배가 36회차부터 없었다, 작년.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마요르카의 승은 보고 있지 않은 부분이고요. 다음에 이제 알메리아 대 세비야 경기를 살짝 한번 훑어봐 볼 건데, 일단 이 경기가 마요르카 세비야가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를 못하고 있어요.
알메리아를 상대로는 상대 전적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최근 10경기 동안 1승 9패를 기록을 하면서 무승부가 많이 없고 그 14경기를 치렀는데 무승부가 아예 없어요. 한 차례도.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다. 분명 세비야가 그래도 이기겠지라는 생각이 좀 강하긴 한데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저는 좀 도전픽 같은 느낌으로 단통 무승부를 생각을 해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비야가 받고 있는 배당이 지금 2배당인데 사실 알메리아를 상대로 이런 배당을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너무 오버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승부나 혹 승쪽으로 생각을 해보고 싶은 그런 경기였어요. 그래서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그냥 무승부로 일단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 이런 느낌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이제 에스턴 빌라 웨스트햄 경기를 말씀드려보면 일단 에스턴 빌라랑 웨스트햄이 상대 전적은 웨스트햄이 더 앞서는 건 사실입니다. 웨스트햄이 에스턴 빌라를 상대로 상대 전적에서 4연승을 거두고 있고요. 다만 웨스트햄이 좀 망가져 있다라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든 게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단 한 차례도 득점을 하지 못했어요. 지금 세 경기 동안 세 경기 동안 5실점을 했는데 한 득점을 하나도 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 웨스트햄의 승리를 좀 거둔다라는 그런 생각이 잘 안 들어야 되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해요. 그 상대 전적을 떠나서 웨스트햄의 승리가 좀 생각이 안 들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웨스트햄의 승리가 좀 맞을 것 같다라는 게 패턴에서 무겁다라는 걸 좀 강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웨스트햄이 이번에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좀 접근을 했습니다. 일단은 아스톤 빌라가 승리했을 시 2.05라는 배당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이게 좀 너무 높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배당 해석상 웨스트햄 승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10번째 경기 울버햄튼 경기인데 울버햄튼이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죠. 그리고 뉴캐슬은 멤버가 되게 짱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당연히 뉴캐슬 쪽으로 봐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배당을 보시면 홈인데도 불구하고 2.42라는 배당을 받았다라는 게 굉장히 홈에 어드밴테이지가 있고 또 뭐 어쨌든 그런데 홈에서의 이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배치고는 꽤나 높은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건 뉴캐슬 사이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무냐 패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 24개의 픽을 모은 것 중에서 18개의 픽이 무승부에 몰려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그냥 무로 단통 무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 토트넘 경기를 말씀드리면서 빅6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린 거는 리버풀은 승을 할 것 같고 아스날은 모르겠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스날은 최대 무까지는 보고 있긴 한데 그래도 지운다라는 느낌이고요. 첼시는 좀 이것도 이변을 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맨유 이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여기서 보통은 이렇게 봅니다. 보통은 자 이렇게까진 봐요. 그러면 토트넘이랑 맨유 중에서 이변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보통은 한단 말이죠.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맨유는 모르겠는데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팬이라서 알아요. 경기를 보다 보면 아는데 토트넘이 지금 현재 경기를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뭔가 축구를 압도적으로 한다라는 느낌도 아니고 뭔가 점유율도 뺏긴다라는 느낌? 예. 약간 예전에 무리뉴 축구를 좀 보는 듯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강팀으로서의 그런 느낌이 잘 안 들었어요. 경기력을 보면서 굉장히 불안한 게 연속적이었고 노팅엄의 승격팀이긴 하지만 이번에도 불안하다 이런 느낌이 되게 강해요. 근데 저번 라운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첼시의 원정에서도 극적으로 무승부를 하고 왔다시피 토트넘의 이번 시즌의 가장 큰 장점은 위닝 멘탈리티입니다. 그래서 지지 않을 것 같고요. 배당도 보시면 1.33이라는 배당을 첼시와 똑같은 배당을 여기 배정을 받았거든요. 이 보시면 첼시가 이렇게 되고 레스터는 6.50. 근데 토트넘은 좀 많이 불안한데 1.33에 6.80, 4.20. 이거는 토트넘의 승이 맞는 것 같다. 이거는 핸디슨까지도 좀 생각해보고 싶은 경기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땐 토트넘이 이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과감하게 단통패로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해보면 토트넘은 이긴다. 맨체스터 시티 이긴다. 저는 리버풀도 이긴다고 그냥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팀 중에 한 팀은 적어도 한 팀은 부러진다. 근데 맨유가 안 들어오는 계기를 모르겠다.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거 승부패에 들어올 수 있는 경기였다고 생각해요.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경기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경기를 한 경기를 더 추가시키면서 그 배팅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맨유 경기를 뺐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진짜 의문이에요. 그래서 진짜 모르겠고 어쨌든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타페 대 비아레알 말씀드려보면 이거는 비아레알로밖에 안 느껴지는 경기인 게 뭐냐면 헤타페는 이번 시즌에 프리시즌까지 다 포함해서 한 차례밖에 못 이겼습니다. 한 차례. 그 프레스튼 무슨 팀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팀한테 이기고 나머지는 다 못 이겼습니다. 그리고 라리가 시작했는데 항상 3실점씩 하고 시작해요. AT한테 3실점, 지로나한테 3실점. 근데 비아레알은 프리시즌부터 시작해서 이번 시즌에 단 한 차례도 지지 않았어요. 지금 바르샤 마지막 저번 시즌 마지막 바르샤 경기를 포함해서 4, 5, 6, 7, 8, 9, 10, 11, 12, 13 13경기 동안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데 헤타페가 이 비아레알을 이긴다라는 것 자체가 솔직히 조금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 그리고 상대전적인 부분에서 비아레알은 지금 헤타페를 상대로 6연승을 달리고 있다. 이 부분이 너무나 헤타페 쪽으로 너무나 강하게 느껴지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지금 제가 의심을 하고 있는 부분은 비아레알의 배당은 너무나 높다. 이거 이유 하나입니다. 너무나 높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거 해외 배당은 2배당 가까웠게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비아레알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배당 이런 식으로 줬다라는 거는 저는 함정이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헤타페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원래 하던 식으로 해석을 한 거고 75%에 육박했는데 제가 그 저번 회차에 오사수나 경기랑 좀 흡사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 경기는 더 심해요. 이 경기는 그 경기보다 훨씬 심하게 너무나 압도적으로 비아레알 쪽으로밖에 안 느껴지는 경기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래가지고 헤타페 쪽으로 좀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13, 14번 이게 이제 가장 관건이었던 것 같아요. 바르샤가 이번 경기에서도 바야돌리드를 상대로 1.08이라는 배당을 받고 있고 레알 마드리 심지어 핸디까지도 2.5까지도 걸려 있는 상황. 레알 마드리드랑 에스파뇰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는 뭔가 1.36이라는 배당을 주면서 이변을 좀 생각하게 만들어 준 것 같다는 그런 느낌. 이거는 이변이 생각이 잘 들지 않지만 이건 좀 이변이 생각이 든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들었습니다. 근데 바르샤가 이번 경기에서도 또 무승부를 한다? 일단은 바야돌리드와의 상대 전적에서 최근 10경기 동안 9승 1패 굉장히 압도적이고요. 그리고 20경기에서는 15승 3무 2패 이렇게 압도적인데 여기서 91%의 투표를 받고 있다? 이건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 네. 너무나 다 승으로밖에 안 생각이 안 들게끔 만들어 놓은 경기가 아닌가. 15배는 진짜 아닌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경험상 이렇게 엄청 좋아 보이는 경기에도 만약에 이게 역배가 진짜 크게 터지려면 저는 최대 10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10배. 10배 줘도 안 갔을 것 같아요. 바이오돌리드한테는. 근데 15배나 줬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승무 라인인데 이변이라면 무승부고. 네. 근데 아직까지는 결정을 못 내리겠습니다. 이 두 개 중 하나 무조건 이변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은데 글쎄요. 너무 어렵네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 경기고요. 다음에 레알 마드리드 에스파뇰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레알 마드리드가 지금 최근에 너무나 잘 나가고 있는 건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대다수의 분들이 이 레알 마드리드를 지금 굉장히 이제 강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컵 경기도 우승을 했어. 뭐 그리고 이제 뭐 라리가 2경기 했는데 지금 다 승리를 했어. 바르샤는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두 개 중에 하나의 이변을 잡은다면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갖고 있는 패턴에서는 패업다가 딱 한 게 있습니다. 4연패가 이상이 딱 한 번밖에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패턴이 있긴 한데 이거를 믿어줘야 되는 건지. 왜냐면 제가 이런 13, 14번 이런 거에서 패턴을 믿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이렇게 뜨는 경우도 많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불안하다라는 느낌이 너무 강한 경기입니다. 그래서 에스파뇰이 과연 레알 마드리드 이길 수 있을까? 에스파뇰 최근에 흐름이 너무나 안 좋은 것도 여러분들도 다 아실 텐데 저는 그래도 제 패턴 한번 믿어보고 승무 라인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제 방향을 정한 거고요. 여기서 이제 좀 제 생각을 좀 추려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진짜 어렵다.
솔직히 에버턴 승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싶어요. 정말로. 왜냐면 에버턴이 너무 망가져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무패로 가야 될 것 같고,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리즈 쪽으로 3.75라는 배당을 준 거 자체가 조금 저는 오버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면 브라이턴이랑 리즈랑 지금 현 상황 속에서 두 팀 모두 다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건 사실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단통무로 좀 생각을 해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첼시 레스터는 이렇게 승패 잡고 가겠습니다. 첼시가 레스터한테 상대 전적 부분에서 그렇게 압도적인 부분을 보여준 건 아니었거든요, 분명. 아니었는데, 야, 근데 이거 진짜 어렵다. 첼시가 왜냐면 홈에서 레스터를 그렇게 잘 잡지 못했어요, 여지껏.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레스터는 이번 시즌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첼시가 이긴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근데 그럼 어떤 팀이 부러져야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예. 레스터가 부러져야 좀 그림이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어렵네요 개인적으로. 예, 첼시 한번 승 가보겠고요. 제가 이제 부주력으로도 하나 구매를 할 거긴 한데 거기서 레스터 승을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어렵네요. 예. 제 주력에서는 일단 승으로 가긴 할 건데 이렇게 하고 오케이 승 한번 가볼게요. 이거 좀 어렵네요 진짜로. 네. 그럼 무슨 경기를 져야 되는지 모르겠네. 빅식스 중에서 분명 들어온 것들 중에서 이변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맨시는 의심 안 합니다. 그리고 소시에다드 무패는 괜찮은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여기서도 조금 추려보고 싶다라는 느낌이 강한 게 일단 소시에다드 해외 구매율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다. 73% 정도 몰려 있는데 이건 무승부도 받쳐야겠다. 이거는 받쳐야겠네요. 아스날 풀럼 1.1이라는 배당을 받았어요. 아스날이 승에다가 뭔가 보너스 배당 같다라는 느낌도 너무 강하고 아스날 승이 너무 길어진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아스날이 또 4연속 승리는 밥 먹듯이 해왔는데 5연속 승은 또 2년간 딱 한 번밖에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 딱 이기게 되면 5연승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와 진짜 어렵다. 예. 이변을 잡아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 일단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변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승부를 좀 강하게 보고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라요 마요르카 이거는 제가 갖고 있는 패턴이 있다 그랬잖아요. 라요가 홈에서 네 3연속 같은 결과가 없었다라고 했지만 제가 이제 여기서 판단을 내리기에는 라요가 지난 시즌에는 홈에서 그렇게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어요. 10경기 동안 아마 승리가 없었을 겁니다. 홈에서 라요가. 근데도 지금 승 쪽에다 이렇게 투표율이 많이 몰려 있다라는 거는 승으로 한번 가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는 뭐 만질 게 딱히 이 정도로 좀 추려서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에스파뇰이 레알을 이긴다? 생각이 잘 안 드는 느낌이긴 한데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되게 어려운 회차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최종픽은 이렇게 한번 가볼 테니까 네, 여러분들도 한번 잘 분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스날이 좀 많이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와 근데 빅시스 중에서 뭐가 부러져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토트넘인가? 근데 토트넘은 너무 보여요. 부러질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에는. 제가 경기를 보다 보니까 노팅엄한테 질 수도 있다. 쉽지 않네요. 게다가 배당이 1.33 첼시랑 같은 배당을 받고 있다. 첼시랑 같은 배당을 받고 있다. 레스터는 게다가 6.50. 이건 가볼 법한데 레스터. 그럼 결정을 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어렵네. 저는 모르겠네요. 진짜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려보겠고 진짜 어렵다. 제가 부주력에서는 아스날 무에다가 레알 그냥 승으로 갈 겁니다. 예. 왜냐면 이 두 개 중에 하나는 어쨌든 부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일단은 제 주력은 이렇게 가겠다. 96,000원 아니고 하나 빼야 되는데 이거 첼시 레스 불안하네. 너무 첼시 같아가지고 문제네 진짜. 너무 첼시 같아 진짜. 레스트가 너무 못해.
너무 첼시 같아. 소시에다드도 너무 불안해. 하나를 줄여야 되는데 뭘 줄여야 될지 모르겠네. 저는 결정했습니다. 저는 소시에다드 승으로 가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그냥 이거를 무승부를 배제하고 패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서 최종 픽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이번 주 한번 대박을 위해서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할게요. 토삼이었습니다.